안녕하세요. 또 찾아온 소중한 조선이의 조선이입니다. 제가 지난화에서 친이계 인사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친박계 인사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내걸었던 언론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가요? 그 당시 방송의 공영성을 흔들고 낙하산 사장을 앉히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바빴던 5년이었습니다. 이런 프레스 프렌들리한 5년이 지나고 돌아온 대통령 선거, 2012년 대선을 앞둔 그해 5월에 박근혜의 7인회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7인회, 뭔가 7명이 모인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 모임은 박근혜를 돕는 원로 자문 그룹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는 이 7인회가 논란이 되니까 아유,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펄쩍 뛰었다고 하는데요. 박정희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김용환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다가 7인회의 존재를 말해버린 거예요. 김용환, 그리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김용갑 전 국회의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현경대 전 국회의원, 강창희 전 국회의원, 이렇게 7명이 박근혜를 돕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한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아니라고 하면서 펄쩍 뛰긴 했지만 당시 이 정치가 쪽에서는 이거 박정희 시대 사람들이 뒤에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해요. 실제로 7명의 면면을 보면은 박정희 시대의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게 보입니다. 보수 정당 가장 강력한 계파이자 지지층이 아주 단단하고 극렬한 라인, 친박이죠. 이 친박에도 조선일보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으니 그 유명한 서청원과 강효상입니다. 이분들은 친박이 아니라 거의 진박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 서청원이라는 분은 살아온 역사만으로도 역사책이 되는 인물입니다. 국회의원 8선,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지냈기 때문이죠. 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서청원이 이명박 대신 박근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명박이 내가 유리한지는 알지만 나를 믿어줬던 박근혜를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를 도우러 갔던 거죠. 도대체 둘은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박근혜가 정계 입문을 98년도 보궐선거에 나가면서 시작하는데요. 이때 공천도 지원해주고 선거도 지원해줄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서청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명박이 당선이 될 거라고 해서 박근혜를 갑자기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현역 8선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친박연대를 만든 인물이지만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당내 주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강효상 하면 2019년 5월에 외교 기밀을 유출해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대형 사고를 냈던 강효상은 도대체 언제 정치에 입문했을까요? 뭔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20대 총선, 그러니까 2016년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당시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이 마감이 2016년 3월 13일이었는데 이 강효상은 당일에 조선일보에 사표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한편 강효상은 새누리당에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16번의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안정권 자리에 한 자리 차지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강효상은 그 당시에 TV조선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좀 생각해보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가 있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누구냐? 박근혜 정부 초반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 검찰총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딱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는데 이걸 숨겼다. 결국에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열흘도 채 안 됐을 때죠. 최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취재팀에 있었던 한 기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강효상 편집국장님이 큰 역할을 해줬다. 취재 방향도 잡아주고 또 뭔가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대어도 낚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딱 그때 강효상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승진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 16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에 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들이 있다는 이 기사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판에 가서도 친박, 진박 이 라인을 타지요.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진 55명 중에 하나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도전장을 내서 서울에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경선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강효상은 비례대표로 출마했기 때문에 초선 이력만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또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올지, 돌아오면 또 언제 나타날지 괜히 궁금해지는 인물입니다. 친이, 친박으로 살아남은 조선맨들은 정권이 바뀐 지금은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친이, 친박계의 조선일보 출신 정치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화에서는 새로운 또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조선이가 더 소중한 조선이가 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루 되세요. 안녕.